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50만 호 지역, 즉 수도권 등에서 158만 호, 지방에서 1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데요. 전임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위주 공급 대책을 수립한 반면에 현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과 민간의 도심 복합 사업을 활성화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시세 70% 이하의 가격에 분양되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50만 호 공급되며 반지하 등 재해 취약한 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5년간의 주택 공급 로드맵으로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꿈꾸는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원가 주택 등 2030 세대에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급자 이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이주 양질의 거주 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고요. 민생 주거 안정 및 서민 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인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공급대책 청사진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들은 일정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은 다음 달에 공개되며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도 연내 발표로 미뤄졌습니다. 아마도 집값을 자극할 우려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추가 신규 택지도 발굴 협의하겠다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니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도심 복합 사업과 주택 공급 촉진 도입 등 새로운 유형의 공급 방식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번 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복합개발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어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은 대폭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도에 도입됐지만 법정 논쟁 등으로 실제 적용이 미뤄졌고 2018년 재시행돼 올해 처음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6년 도입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집값 상승이 크게 오른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활성화의 또 다른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이 현행 50%지요. 이것을 30%나 40% 수준으로 줄이고 항목별 배점에 대해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비사업에 주택개발 신탁사 등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공사계약 검증,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 방향성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민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장 혼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인 만큼 공급 수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집값 연착륙 유도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비정상적인 만큼 집값 연착륙이 중요합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공급 및 규제 완화 대책은 집값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불안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세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공급 과다에 따른 집값의 급락 우려가 되는데요. 물가와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게 되면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공급 물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입니다.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리가 상승세여서 당장에 주택시장에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재건축 붐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이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대상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 인접지역이 최우선 타겟입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은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콤팩트 시티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광역 급행철도지요 GTX역이 들어설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시 왕숙의 콤팩트시티가 시범 조성될 예정입니다. 콤팩트시티는 철도역 반경 500m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100m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 복합 교통 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홍콩 등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도시개발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대책은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원자재 가격과 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와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과 미계약 증가 문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매머드급 주택 공급 계획 발표로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시장보다 분양시장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분산돼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고요. 시중 금리까지 치솟아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만큼은 여러분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